그러면 요 바닥에 뿌린 물은 증발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얘를 이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발이 다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만약에 오늘 비 오는 날이라고 해봐. 밖에 막 비가 오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바닥에 물을 뿌렸어. 그럼 얘가 마르다가 말죠. 그죠? 증발을 하다가 마는 느낌이 있어. 바닥이 안 말라 하루 종일. 그럼 우린 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발이 덜 되었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얘가 물이 증발함과 동시에 다시 응결도 해요. 물이 증발함과 동시에 응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증발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때는 증발 속도가 응결 속도보다 계속 빨라서 그런 거야. 근데 얘가 마르다가 말았어. 그럼 그 순간에는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으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잘 때가 있잖아요. 자다가 목마르면 마시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안 마셨는데 물이 조금 줄어들어 있죠. 그럼 인간들은 요만큼 증발했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밤새도록 얘는 뭐 하고 있었냐면 증발과 응결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 그리고 처음에는 증발만 일어나다가 수증기가 많아지면 응결이 점점 많이 일어나겠지. 그러다가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되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3 때 배웠죠.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대 방향으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속도 차에 따라서 우리 눈에 다르게 보입니다. 자, 요거 먼저 체크해 볼까요?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영어 표현을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름이 가역 반응이야. 원래 영어 표현은 리버서블이었겠죠. 그죠? 얘는 가역이야.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냥 이거 반응식 보세요. 이거는 뭐야, 그지? 요로 가는 게 정반응이야. 얘가 다시 돌아오는 게 역반응이야. 화살표 2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 돌아올 수 없는 거. 우리 종이를 태워요. 그럼 타고 남은 재와 기체를 잘 혼합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안 일어나죠. 그죠? 그런 애들은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건 과학 기준으로 화학 반응을 일부러 일으켜야 돼요. 걔네 가지고 뭘 해야 돼. 근데 그게 쉽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할까요? 정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반응. 화살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반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꾸로 오는 게 역반응입니다. 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할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 무슨 반응이라고 부른다? 가역반응이라고 부른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 중에 가역반응이 많게요? 비가역반응이 많게? 가역이 대부분이야. 비가역이 몇 개 안 돼. 근데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얘들아 가역 반응을 배운 적이 없죠. 그죠? 우리 물이 얼어요. 에서 끝났지. 근데 얼면서 얘는 동시에 녹고 있어요. 라고는 배운 적이 없지. 그것까지 배우면 이게 중딩들 머리에서는 이게 혼란이 온단 말이죠.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건 비가역 반응에 한정해서 배웠을 뿐입니다. 자, 가역 반응은 여기다가 체크해 주세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이 부분은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도 계속 있습니다. 자,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더 많이 내용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가역 반응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반응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가 되면 돼. 니네 초등학교 때 배워. 연소 실험하면서 물론 이때 니네가 코로나 시기를 겪느라 실험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 조그만 양초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요. 집기병으로 덮어놓고 이 집기병 안쪽이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병에다가 석회수를 넣으면 뿌옇게 흐려져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물이 생기는 건 뭘로 확인해? 찍어 먹어봐요 이런 거 말고. 뭐 종이. 맞아.
종이. 색깔 있는 종이. 기억나? 네. 걔가 얘였어. 이런 종이. 그지?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애였어. 리트머스 종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자, 이 염화 코발트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이거 화학식 보면 좀 이해돼. 염소랑 코발트가 결합해서 이름이 염화 코발트야. 이거 산소를 작게 써서 잘못 쓴 거 아니고 CO는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염화 코발트인데요. 이 염화 코발트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파란색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파란색이에요. 얘가 근데 이걸 또 선생님 염화 코발트와 물이 더해졌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and의 의미라고 했죠. 그죠? 너 그리고 나 우리 둘이 따로 있었음 반응 전에. 근데 얘가 반응을 해가지고 물이랑 결합해버렸어. 물이랑 결합했더니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붉은색으로 변한다. 근데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요. 말려보면 헤어드라이기로 말려도 되고 아니면 뜨겁게 가열하고 있는 비커나 이런 데 표면에 붙여놔도 바짝 마르거든요. 얘를 바짝 말리면 원래 붉은색의 염화코발트 육수화물 이렇게 부르거든. 물 분자랑 결합한 육수화물의 형태일 때는 붉은색이었는데 얘가 무슨 색으로 변한다? 다시 물과 떨어지면서 푸른색으로 변한다. 얘가 물이 묻으면 물과 결합해서 또 붉은색이 되고 이 붉은색으로 변한 염화코발트 종이가 또 물과 떨어지면 건조시키면 다시 파래지고 왔다 갔다 둘 다 가능해. 이런 애를 가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요런 게 가역 반응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 변화는 다 가역 반응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보자. 리퀴드, 액체. 액체 물. 이건 물. 그럼 쟤는 뭐야? 가스. 얘는 수증기. 물이 수증기 되는 거 우리 증발한다고 얘기하지. 그지? 근데 증발과 동시에 다시 돌아오는 거 응축된다고 얘기해. 아니 중학교 때 기껏 상태 변화 이름 그렇게 외우게 해놓고는 이걸 왜 안 쓰는지 몰라. 그지? 그냥 기화 액화잖아요. 맞죠? 그냥 기화와 액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짜증나 이거 좀. 그리고 그 중3 때 기권 배울 때는 또 수증기가 응결된다 이렇게 배우거든. 근데 여기서 또 응축이래 짜증나게. 자,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오는 것도 가역 반응입니다. 되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뭘 안 해줘도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광합성과 호흡은 화학 반응식으로 따지면 가역이에요. 근데 실제 메커니즘이 일치하진 않아요. 광합성의 메커니즘과 그러니까 얘가 한 단계 반응이 아니거든요. 호흡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만 놓고 보면 가역 반응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얘들아, 요게 석회석이야. CaCO3 탄산칼슘. 얘가 석회석이야. 얘가 자, 이 석회석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흐르면 석회석은 원래 고체잖아요. 돌이에요. 돌. 시멘트 같은 돌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흐르면 구멍이 생겨요. 왜? 물에 녹는 물질이 생기거든요. 이런 애가 생기거든요. 얘는 AQ는 수용액 상태지. 기억나지? 얘는 물에 잘 녹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석회석이 물에 녹는 물질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석회동굴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깐 나 봐봐. 여기 지금 석회암지대야. 이거 석회암이야. 이거 그리지 마. 그냥 구경해. 석회암지대의 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물에 이산화탄소도 녹아 있었던 거야. 그럼 얘가 이 석회암과 반응을 해서 얘를 뭘로 바꿔버린다? 물에 녹는 탄산수소 칼슘으로 바꿔버린다. 그럼 이 부분에 물에 녹는 물질이 생기니까 구멍이 뚫리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물속에서. 근데 얘가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역반응도 일어나요. 그냥 구경하세요.
HCO3 탄산수소 칼슘 물에 녹는 애에서 얘네들이 다시 뾰로롱 빠져나가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남는 거야? 얘가 남는 거죠. 그죠? 그 자리에 얘가 남아요. 자, 여기서 얘네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탄산칼슘이 생겨요.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쌓여서 올라오기도 하고 천장에서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쌓이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는 탄산칼슘을 우리는 종유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 싹 튼다 그래서 석순, 그리고 얘네 둘이 만나서 이어지면 석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정반응은 석회석이 녹는 반응이고요. 역반응은 다시 석회석이 재생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동굴 혹시 가보신 적 있을까요? 엄마가 분명히 어릴 때 한 번은 데려갔어. 왜, 왜? 석회 동굴에서 네, 이제 수용액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저 수용액이 있으면 저희가 액체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꽉 차 있지 않아요. 그냥 바닥에 질질 흘러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되게 미끄러워요. 그리고 여기도 지형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이 많았겠죠. 근데 얘가 바깥으로 흘러나가기도 하고 지하수가 흘러나가기도 하고 바닥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낮은 데는 고여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 인간들이 얘를 발견했을 때는 그 텅 빈 공간에 막 되게 막 기괴한 종유석과 석순들이 막 있으니까 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발견을 한 거죠. 제주도의 만장굴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고수동굴 이런데 언젠가 한 번은 가본 적 있을 거야. 뒤지게 추워. 너무 추워. 햇빛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관람하라고 이제 조명을 해놨어. 근데 사람들이 숨 쉴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러면 나 때문에 석회석이 또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 입장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데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들이 있어요. 숨 쉬는 걸로 누가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양이 접촉하고 이러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부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런데 이런 약한 틈이 잘못해서 그렇게 부식이 돼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걸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그래서 제주도 만장굴은 인간 입장 아예 막아놓은 상태라고 들었어요. 네. 보수를 해야 돼서. 그대로 개방하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약한 데도 찾고 뭐 이 부분은 사람들 못 가게 좀 이렇게 펜스도 쳐야 되고 얘가 낙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관리 기간이어서 입장이 안 된대요. 나 한여름에 혼자 쪼리 신고 들어갔다가 발가락 찢어지는 줄 알았잖아.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너무 추워. 그 동굴 입구를 내려가면서 느껴져. 아 망했다. 아 너무 춥다 막 느껴져. 짜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이에요. 근데 어떤 화학 반응은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 무시할 수 있거나 혹은 너무 느려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얘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지 못해. 뭐 이런 거야. 이런 애를 비가역 반응, 이리버서블입니다. 자,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들아 대부분이 가역 반응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는 게 쉽겠다. 비가역을 기억하는 게 쉽겠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배운 게 다 비가역이다. 보시면요. 선생님이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아연은 금속. 금속. 이 금속을 산에다가 담그면 H2SO4는 황산인데요. 황산, 염산, 그 다음에 식초 뭐 이런 데다가 담그면 이 금속이 부식이 일어나면서 무슨 기체가 빠져나간다. 수소기체가 빠져나가요. 수소기체가 빠져나가요. 그럼 내가 저 수소기체 포집해가지고 여기다 꽉꽉 눌러놓으면 다시 금속이 재생되나요? 재생되지 않죠. 부식된 금속은 재생되지 않죠. 그죠? 이런 반응들이 비가역 반응이고요. 또 우리 배운 것 중에 얘들아 앙금 생성 반응도 비가역인데 고등학교 수준까지만 비가역이야. 안타깝게도. 대학교 1학년 때 일반화학 배우거든? 근데 일반화학부터는 얘의 가역 반응으로 배워. 돌아와.
앙금이 만들어져서 좀 녹아. 근데 너 조금 녹아가지고 이게 티가 안 나네. 응. 엄청 조금 녹아가지고 티가 안 나네.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는 비가역 반응에 넣습니다. 자, 그 다음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할 때 우리 4단원 뒷부분에서 이거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얘들아, 염산이에요. 이거 먹으면 뒤져요. 수산화나트륨 강한 염기예요. 얘도 뒤져요.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목구멍이 녹아요. 네. 재생이 불가능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쟤네 둘이 만나면 쟤네 둘 다 그런 애들이잖아. 염산도 피부를 부식시키거든. 근데 얘네 둘이 만나면 강한 산과 강한 염기가 만나면 물을 만들어요. 물 생겨요. 그리고 이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죠. 그죠? 이런 애를 우리가 염이라고 불러. 뒤에서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거야. 자, 그럼 이거 생각해봐. 강한 산과 강한 염기가 만나서 소금물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금물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 이거 물 날려버리면 소금도 얻을 수 있어. 이런 거야.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비가역입니다. 자,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연소요. 연소는 왜 비가역인지 알겠죠?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빛과 열이 빠져나가잖아요. 에너지가. 그지?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격렬하게 타는 반응인데 이 반응에서도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요런 애들이 비가역이야. 비가역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동적 평형인데요.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참 좋겠어. 자, 가역 반응에서는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근데 어떨 때는 조건을 내가 바꿔주면 정반응이 더 우세해질 수도 있고 역반응이 더 우세해질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어떤 조건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완전히 같아지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비 오는 날 빨래 널면요. 물이 증발하고 응축하는데 빨리 동적 평형에 도달해요. 처음에는 증발이 더 빨라. 근데 수증기가 워낙 많으니까 응축 속도가 얘를 확 따라잡아. 그래서 둘이 속도가 같아지면 빨래가 마르지도 젖지도 않는 상태야. 그럼 인간들이 볼 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래가 마르다 말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사실은 그 빨래의 표면에서 물이 증발하고 응축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믹한 평형 상태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그냥 영어 그대로 번역한 거야. 영어가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거든요. 다이나믹한 평형 상태.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닫힌 게 이거는 다 그 화투에서 내려와서 있다기야. 이거 이게 하이탑이 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서 그래. 닫힌 게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건 뭔 말인지 알겠지? 뚜껑 열면 소용이 있어 없어? 나 이거 창문 열면 이 증발 응축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증발만 미친 듯이 일어나고 응축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는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존재해요. 왜? A가 B가 되는 반응인데 B가 다시 A로 돌아오니까요. 그러니까 A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다시 B가 A로 돌아오니까요. 근데 그 비율은 조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반반은 아니다. 알겠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부른다. 넘어가 볼게요. 112쪽에 자 상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상평형. 여기서 상은요. 상태예요. 여기서 상은 상태예요. 고체, 액체, 기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태. 니네 이거 은근 배웠어. 은근. 고체 가열 곡선. 고체와 액체가 공존함. 계속 가열하면 이제 단어가 액체가 됨. 이때가 고체와 액체가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 거야. 겉으로 볼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조건을 잘 맞춰주면 얘가
그러니까 녹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둘 다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얘가 더 이상 잘 안 녹아. 얼음이 녹다가 말았어. 이렇게 느끼는 상태는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그런 거야. 아무튼 근데 이걸 이제 중딩들한테 설명하면 중딩들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 이게 머리가 또 크는 시간이 필요해요. 상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얘들아, 요 그림 봐봐. 요 그림에서 화살표의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얘는 액체고요. 액체 표면에서 지금 증발이 일어나고 있죠. 화살표 몇 개? 4개. 지금 거의 뭐만 일어나고 있는 중? 증발만 일어나고 있는 중. 이 안이 진공이었다면 진짜 증발만 일어날 거고 진공이 아니고 공기가 채워져 있다면 여기에 수증기가 있으니까 응축이 진짜 쬐끔 일어날 수도 있음. 근데 아무튼 뭐가 엄청 빠른 상태. 증발이 응축보다 엄청 빠른 상태. 처음에는 증발을 막 해. 내가 빨래를 널면 처음에 제일 증발이 잘 마르는 것처럼 보여. 그러다가 이제 나 봐봐. 여기 수증기가 이제 4개 생겼지. 야,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워. 증발은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 표면에서 탈출하는 현상이잖아요. 어떨 때 활발하게 입자가 운동해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돼? 따뜻하게 해주네. 그래서 온도가 똑같으면 증발은 계속 똑같이 일어나.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증발이 느려질 거예요가 아니야.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입자 운동 속도는 온도에만 의존해요. 그래서 계속 4개씩 증발합니다. 자, 여기 지금 수증기가 4개 생겼어. 맞지, 맞지? 그럼 이 중에 하나만 응축할 거야. 그냥 듣고 이해해봐. 이 중에 하나만 응축할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증발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증발은 여전히 몇 개씩 한다고? 4개씩.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4개씩. 수증기 아까보다 많아졌다, 맞지? 그럼 응축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수증기가 많아지니까 수증기가 아까보다 이제 2개 돌아갈까요? 이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또 증발을 했어. 4개. 아까보다 수증기 더 많아졌다. 그럼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더 빨라져. 막 이래? 이해돼? 근데 수증기 아까보다 많지. 개수세 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잖아. 그러면 증발이 그 사이에 또 몇 개? 4개가 또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와, 씨, 그럼 수증기 지금 점점 많아졌죠? 그럼 이제 응축을 몇 개 해? 4개.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똑같은 거야. 증발 4개 하고 응축 4개 하니까 이제 수증기 양 안 늘어나. 그리고 인간이 볼 때는 증발 4개 하고 응축 4개 하니까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네. 변화가 없네. 라고 느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이 상태를 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한다? 얘를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야, 응축이 증발보다 빨랐던 때가 있냐 없냐? 얘네 중에 없어요. 응축이 증발보다 빨랐던 때가 없어요. 증발을 응축이 따라잡아서 같아진 거죠. 맞지, 맞지? 증발 속도 똑같은데 응축 속도가 따라잡아서 같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만큼 수증기가 증발했을 거 아닙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화 상태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불렀던 거야. 이 과정이 이해가 되면 좋겠어. 여기서는 문제가 막 엄청 막 계산을 하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면 객관식에서 틀리잖아요. 객관식 선지에서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의심 없이 이해가 되면 좋겠어. 자, 그럼 여기 얘들아 선생님 봐봐. 그냥 참고로 봐봐. 이건 교과서에도 안 나와. 창문을 열어버리면 온도는 똑같다고 해볼게요. 그럼 증발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창문을 열어버리면 자 여기서 뚜껑 연다 소리잖아요. 이거 여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안에 수증기가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응축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수증기가 많아야 응축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뚜껑을 열어서 열린 개에서 실험을 하면요.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응축 속도가 조금 처음에 빨라지다가 안 빨라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증발하겠죠. 계속 증발하는 거지. 그래서 바짝 마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빨래 넣을 때는 창문 열고 열린 공간에서. 그럼 온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몇 발? 처음에는요. 뚜껑이 열려 있어도 이 주변에 수증기가 생깁니다. 아직 안 날아갔으니까. 날아가기 전까지는 응축이 조금 일어나요. 자, 그리고 또 온도가 높으면 그래프 어떻게 되실까?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지금보다 빨라요. 그럼 응축이 따라잡을 때까지 증발을 엄청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빨래가 잘 말라요. 그런 거야.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증발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잔. 이 밑에 이건 지워버려. 증기압력은 이거 화투 내용이야. 학원에선 안 배워. 넘어가서 자 113쪽으로 오셔서 용해평형 이것도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요.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정말 그렇다는 증거가 있었어야 하잖아.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 물 분자가 H2O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 산소가 질량수가 16인애가 있고 동위원소 중에 18인애가 있는데 얘가 방사능 동위원소여가지고 얘를 추적이 가능해. 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응. 그럼 이런 물 분자를 몇 개 만들어서 섞어 놓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그 동적 평형 그 가역 반응이 아니면 그냥 계속 물 속에 있다가 이 분자가 탈출하면 계속 여기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얘가 증발하고 응축하고를 반복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얘도 용해평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설탕을 물에다가 넣었어. 그럼 얘들아, 이 물 속에는 지금 설탕이 있어, 없어? 물 속에는 지금 설탕 없어요. 녹은 설탕 없어요. 이 가라앉은 애는 설탕물 아니에요. 이거 그냥 설탕이에요. 자, 요 설탕만 있었어. 그러면 용해만 처음에 일어나겠지. 그지? 처음에 용해만 일어나. 근데 물 속에 녹은 수용액 상태의 설탕이 생겼잖아. 그럼 얘가 뭐도 일어나기 시작해? 석출도 일어나. 다시 돌아오기도 해. 근데 아직 뭐가 빨라? 용해가 빨라. 그럼 인간이 볼 때는 어머 설탕이 물에 녹고 있구나 하겠지. 그지? 근데 아 점점 잘 안 녹네 라고 느껴져. 처음에는 오, 아이씨, 이제 안 녹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다 녹은 거예요? 막 이렇게 니네 물어보잖아 뭐 만들 때. 자 그러다가 마침내 아무리 저어도 더 이상 안 녹는 때가 와요. 용해 속도를 누가 따라잡아서. 석출 속도가 따라잡아서. 용해는 솔리드가 AQ 되는 과정이고요. 석출은 AQ 수용액 상태에서 다시 솔리드로 오는 과정입니다. 자, 이 평형을 용해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속도와 무슨 속도가 같아지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다. 녹는 양과 돌아오는 양이 같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용해평형. 이것도 증거 있어. 자, 내가 흰 설탕을요. 흰 설탕을 여기다가 20g 넣었어요. 20g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흰 설탕이 녹아가지고 조금 남았겠죠? 이거 남은 거 그 저울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저울에다 재봤더니 이거 10g 남았어요. 그럼 이 안에 몇 g의 설탕이 지금 녹아있는 거야? 10g의 설탕은 녹아있는 상태인 거지, 맞지? 맞지? 그러면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아요가 말이 되면 내가 여기다가 브라운 슈가를 넣으면 흑설탕을 넣으면 녹아야 돼? 안 녹아야 돼? 안 녹아야 되지. 그지? 내가 흑설탕을 넣으면 자 그래서 내가 흑설탕을 여기다가 10g 넣었어. 그랬더니 흑설탕이 여기 이렇게 10g 가라앉아 있겠죠? 가라앉아 있었어. 안 녹아야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노래져요. 네. 물이 누리끼리해져요. 녹는 거야. 그리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애는 흰설탕, 백설탕, 흰설탕, 흑설탕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언제나 20g이야.
녹은 만큼 석출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용해평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114쪽으로 오셔서 얘는 화학평형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평형이고요. 화학평형. 반응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 이 반응식이 진짜 자주 나오거든? 그럼 나올 때마다 그냥 아 이거 아는 앤데 하고 넘어가면 돼. 자, NO2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얘 이름은 뭐냐면 이산화질소 이렇게 불러. 이름 몰라도 돼. 이 이산화질소는 기체고요. 여기 가스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원래 무슨 색이래? 얘 원래 젓갈색이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 봐봐. 이 반응이 비가역이라고 하면 화살표 하나 지워버렸어. 그럼 내가 얘를 통에다가 넣으면 이 통의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되다가 반응이 끝나야 돼. 무색이 돼서 없어지고 끝나야 돼. 맞지? 근데 실제로는 절대로 무색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돌아오거든요. 비율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얘가 하나라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무색은 불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얘가 많을 수도 있고 쟤가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통에다가 얘 안 넣고 얘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때 무슨 반응이 먼저 일어나?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얘가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정반응이 시작되겠지? 그래서 적당한 색깔에서 얘도 동적 평형에 도달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섞어 넣으면요. 이때도 왔다 갔다 하다가 적당한 색깔에서 멈추겠죠. 그런 거야, 그런 거. 얘를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평형이다. 그래서 화학 평형이라고 부르고 이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 거기서 화학 평형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도 무슨 속도와 무슨 속도가 같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물질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근데 사실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 티가 안 날 뿐이다. 할 수 있겠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노트로 오셔서요. 노트로 오셔서 자, 105쪽인가요? 맞지? 105쪽에 OX 문제와 둘 중에 고르기 풀어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1번 화학 반응식에서 정반응은 오른쪽으로 역반응은 왼쪽으로 맞지? 네. 그리고 아까 잠깐만. 이 반응에서 얘를 정반응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 이게 이렇게 변하는 반응을 정반응으로 할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거꾸로. 그럼 이땐 이게 정반응이에요. 그냥 쓰는 사람 맘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얘가 이렇게 되는 것만 정반응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언제나. 자, 화학 반응식에서 이거 맞아 틀려? 이거 틀려요. 화살표 몇 줄이어야 돼? 두 줄이어야 돼. 연소 비가역이야. 연소 대표적인 비가역이야. X. 2번. 밀폐된 용기 속에 액체를 넣었을 때 설명입니다. 초기에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크다. 이거 어때요? 나 액체 넣었거든요. 반대예요. 증발이 빨라요. 응축이 더 빨라지지 않아요. 동적 평형 상태에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맞고요. 액체 양이 변하지 않는다. 맞죠? 증발하는 만큼 돌아오니까. 3번. 증발은 액체 표면에 있던 분자 간의 인력을 이기고 뭐 되는 현상이다? 기화되는 현상이고 응축은 기체 분자가 액체 표면에서 다시 뭘로 돌아오는 거? 액체로 돌아오는 거. 마그네슘을 염산에 넣었더니 수소기체 뽀글뽀글 발생하면서 녹아버려. 이거 무슨 반응이다? 비가역이다. 그 다음 브로민 액체야. 근데 이 브로민 액체를 왜 사용하냐면 색깔이 있거든요. 얘가 젓갈색이어서 이 액체가 기체가 되면 이 공간이 젓갈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때 이 브로민 액체 리퀴드의 양은 감소하고 가스의 양은 증가하여 동적 평형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거 앞에서 물 증발하고 응축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용액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 용액을 우리가 무슨 용액이라고 부른다? 호화 용액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 이것도 배웠지. 중학교 2학년 때 그 온도가 높을수록 고체의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따뜻한 물에 소금이 더 많이 녹아요. 배웠지. 그 이유가 용해도 온도에만 의존하거든. 그래서 석출이 따라잡을 때까지 녹은 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해도인 거야. 그럼 온도가 낮으면 용해 속도가 느리니까 응축이 빨리 따라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양 녹고 동적 평형에 도달하니까 설탕이 잘 녹지 않아요. 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체 용질을 일정량의 용매에 조금씩 녹일 때 처음에는 뭐가 더 빠르고 용해가 더 빠르고 석출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쉽지 여기는. 자, 빈칸 완성 단답형 문제 다 해버려.
오늘 밤부터 비 온대. 내일 하루 종일 오고 목요일까지 계속 추적추적 올 거예요. 선생님이 또 한국에 비를 몰고 왔어. 제주도는 지금 18도래요. 엄청 따뜻하대. 저희 저번에 17도만 입었어요. 그니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따뜻함을 기대하고 왔는데 날씨가 아니야 왔다. 난 엄청 추워가지고 내 동생이 막 반팔 입어도 된다고 놀이터에서 애기들이 반팔 입고 논다고 반팔이 웬 말입니까? 그럼 뒤질 뻔했는데 내 차는 막 소리가 막 차를 장기 주차장에 세워놓고 왔거든. 소리가 1번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가역 반응.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은 비가역 반응. 수증기와 물의 동적 평형처럼 얘는 무슨 평형? 상평형.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용해나 석출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평형 상태를 뭐라고 부르고 용해 평형. 용해 평형. 6번. 자, 가에서 물이 반쯤 들어있는 컵에다가 용질 A 몇 스푼을 넣고 나는 얘가 녹지 않고 남아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 용해가 빨라, 석출이 빨라? 용해가 빨라. 나에서는 둘이 같아요. 근데 내가 A에다가 한 스푼을 추가로 넣어줬어. 그럼 더 녹는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용해된 A의 질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속에 녹아있는 양이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왜냐하면 녹으면서 다시 석출되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는다. 줄어들지도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동적평형일 때는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107쪽에 10번이요. 자, NO2 기체를 넣어놓고 밀폐시켰다고 했고 여기서 다 무슨 색인지 준단 말이죠. 그죠?
이산화질소가 원래 색깔이 적갈색이었고 N2O4가 되면서 무색이 되는데 N2O4가 다시 NO2로 돌아오는 반응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나 뭐만 넣었다 그랬어? NO2만 넣었다 그랬죠? 그럼 처음에는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처음엔 정반응만 일어나요. 그죠? 정반응만 일어나. 근데 얘가 생기면서 뭐도 같이 일어나기 시작해. 역반응도 일어나기 시작해. 정반응이 빨라, 역반응이 빨라, 현재. 정반응이 빠르죠? 그럼 대답해봐. NO2의 농도는 증가 감소 일정. 정반응이 빠르니까. 얘 자꾸 줄어들지. 그럼 N2O4의 농도는 점점 늘어나죠. 자, 그럼 정반응은 빨라질까 느려질까? 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느려지고 쟤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역반응은 빨라지겠지. 그래도 아직 누가 빨라? 정반응이 빨라. 그러니까 N2O4가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역반응은 점점 빨라져. 그래서 내가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현재 화원 교육과정엔 안 나옵니다만 바뀌는 교육과정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시간에 따른 가는 속도. 얘는 앞에 상평형이나 용해평형이랑 달라요. 화학평형은. 정반응 속도도 변해요. 정반응이 점점점 느려져요. 정반응이 점점점 느려져요. 왜? NO2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근데 N2O4가 늘어나니까 반응 속도는 농도하고 관련 있거든요. 농도가 진하면 반응이 빨라. 애들이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해서. 그럼 N2O4의 농도가 늘어나니까 역반응은 빨라져.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마침내 얘를 따라잡아 버린 거야. 그럼 정반응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아. 왜? NO2의 농도가 안 변하니까. N2O4도 안 변해. 역반응도 더 이상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둘의 속도가 이렇게 완벽히 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거를 동적평형처럼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 열이 이동하고 있는데 안 느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교들이 있어. 근데 그건 아니야. 열은 온도 차이가 없으면 이동을 안 해. 응. 이 왔다 갔다가 똑같아서 안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가끔 그렇게 혼란을 주는 그것들이 있어. 자, 요때가 우리 이제 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적 평형인데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이니까 화학 평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더 이상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이래서 정반응 속도는 가가 더 빠르다. 왜? 정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짐.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짐. 다는 동적 평형이니까 몰롱도 일정함.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괜찮지? 딱 하나만 더 하고 뒤에요. 109쪽에 17번이야. 여기가 하이탑이 문제가 풀만하지 않아서 내가 이 노트에다 문제를 많이 넣었어. 네. 아, 7번이요. 7번. 딴거 보면서 얘기했어. 7번.
과정 가 이후에 브로민은 액체와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 과정 나 이후에 브로민은 마찬가지로 액체 기체로 존재하겠지. 자,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기억은 기체이다. 맞고요. 증발 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빠르다 이랬는데 얘들아 공간이 넓으면 증발이 빨라져? 아까 증발 뭐하고만 관련 있다고 그랬어? 온도에만 의존해. 온도에만 의존해. 근데 얘들아 넓은 데다 빨래 말리면 빨래 더 잘 마르죠? 좁은 방에다가 문 닫고 말리는 것보다 그지? 좀 넓은 거실에 문은 다 닫혀 있어도 거실에 널면 좀 더 잘 마르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응축 때문이에요. 증발 속도는 선생님 봐봐. 증발 속도는 이렇게 똑같은데 수증기가 아까 여기 그러니까 기체가 여기 한 칸에 존재할 때는 응축이 되게 빨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호흡 따라잡고 끝나는 거야. 근데 공간이 넓어지면 응축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따라잡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이만큼이 증발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증발한 액체의 양이 훨씬 많게 느껴지는 거죠. 증발이 빨라져서가 아니고요. 응축의 차이 때문이에요. 나에서 증발 속도는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이랬는데 자, 나에서는 얘들아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 방치했다고 했으니까요. 화학 문제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다. 그러면 반응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까지 갔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자, 그래서 얘는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태이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틀려요. 좀 마셔. 자, 122쪽에 산과 염기 한번 가볼까요? 하이탑이에요. 이 내용은 원래도 화원에 있던 내용이 아니고 지금 교육과정에서도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아예 그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도 통합과학으로 싹 이동했어. 산염기 관련된 게 완전히 싹 갔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촘촘하게 보세요. 여기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막 어려운 거 없으니까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산염기를 배우긴 배우던데.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은 걸 가르치더라고. 근데 우리 애들은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되게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얼굴을 늘 하기 때문에. 저 기능물 아, 그런 거 했지? 리트머스 종이. 양배추 짓이야. 네, 뭐야? 페널프탈렌도 매워. 그리고 장미꽃 맞아. 해가지고 꽃잎에서 색소 추출하는 것도 지시약으로 쓸 수 있고. 리트머스도 이끼에서 추출한 색소예요. 그 이끼 이름이 리트머스래요. 리트머스라는 이끼에서 색소를 추출하면 걔가 보라색 즙이 나오는데 그 보라색을 종이에다가 묻힌 다음에 그거를 산성 기체에 한번 통과시키면 얘가 붉은색이 되고 염기성 기체에 통과시키면 푸른색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래. 그렇대. 자, 산과 염기 한번 가보실까요? 얘들아, 산은 영어로 뭐야? 마운틴 드리블을 한번 하고 싶겠지만 에시드예요. 에시드입니다. 자, 산은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이거 뭔 말이요? 물에 녹아서 이온을 내놓는데 무슨 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자, 무슨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수소 이온.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산들입니다. 니네 이거 많이 봤어. 이온 외울 때 이거 외웠다요. 염산인데요. 얘들아, 염산은 원래 염화수소 이렇게 읽어야 되지, 그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다가 녹인 거야.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잘 녹으니까 염산에는 물에다가 녹여놓은 거야. 그래서 염산을 그 진한 염산 그 막 엄청 진한 건 안 팔고요. 우리 학원에 있는 것도 9%인가 뭐 이런 거 팔거든요. 근데 걔를 이렇게 뚜껑을 뽕 열면 염화수소 기체가 나와요.
왜 우리 사이다 열면 이산화탄소 기체 나오는 것처럼 얘도 쓱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뚜껑 열 때 코나 눈이나 얼굴 근처에다 이렇게 두고 여시면 안 돼요. 이거 들이마시면 염산을 내가 코에다가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기체니까 되게 깊이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이런 거 할 땐 좀 주의하셔야 돼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 염산입니다. 그 다음 우리 염산 또 어디에도 있어? 우리 몸속에도 있는데. 위에도 들어있지. 그래서 살균 작용을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음식물에 들어오는. 근데 우리 그러니까 염산의 맛을 아는 거야. 이렇게 칵 했을 때 신 거 올라오는 거. 걔가 염산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목구멍 되게 따갑고 이렇게 되게 이물감이 느껴지잖아요. 내 피부가 손상을 입어요. 내 안쪽 피부들이 손상을 입어요. 식도가. 그러니까 토하는 버릇을 자꾸 하다 보면 식도가 망가지고요.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누워있고 이런 버릇하면 역류성 식도염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염산, 뱃속 염산이 음식물과 함께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도가 망가지니까 그러면 막 여기가 가슴이 막 타는 것 같고 기침 나오고 맞아요. 이물감이 느껴지니까. 근데 이게 오래되면 되게 안 좋으니까 밥 먹고 바로 눕는 법도 안 좋아요. 근데 먹으면 참 그렇게 눕고 싶다. 그지? 초등학교 때 그래서 병원 다닌 적 지금 선생님 기침도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다고. 소화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황산. 니네 이거 어디서 봤냐면 황산 이온 외웠잖아. 얘랑 수소 이온 몇 개 내놓을 수 있는 애야. 얘는 한 번에 2개까지 내놓을 수 있죠. H2SO4잖아요. 그죠? H 플러스를 2개씩 내놓을 수 있는 산입니다. 황산. 질산. NO3 마이너스 이것도 외웠지, 그지? NO3 마이너스랑 H 플러스로 나뉠 수가 있어요. 질산. 탄산도 외웠어. 탄산이온 뭐였지? CO3? 2 마이너스. 얘도 수소이온 몇 개까지 내놓을 수 있다? 2개까지 내놓을 수 있다. 아세트산. 화학식이 거지같이 생겼죠. 수소가 4개나 있는데요. 이것만 떨어져요. 얘만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아세트산이 이온화가 되면 CH3COO 이 부분이 1- 음이온으로 남고요. 뒤에 붙어 있는 H만 수소이온이 되어서 떨어져 나옵니다. 요런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산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은 뭐라고 부르냐면 산성이라고 불러.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어? 이 산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H 플러스를 공통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물속에서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먹으면 신맛이 나지만 굳이 먹어볼 필요는 없지. 염산도 신맛이 나나요, 선생님? 먹어보고 싶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우리 이렇게 목구멍 크 하는 그 맛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황산, 질산을 먹어보겠어요. 누군가 엄청 물 켜서 먹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냥 신맛이 나나 보다 해. 아세트산은 우리 알아요. 이거 식초거든요. 식초의 신맛이요. 신맛을 내는 그 과일들도 있죠. 자, 김치에 들어있는 산은 얘들아 우리 김치에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들어본 적 있지? 발효식품에. 그 유산의 유가 젖유거든. 우유할 때 유거든요. 그래서 이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그 산의 이름이 젖산이에요. 근데 이 젖산을 영어로 쓰면 락트인 거죠. 락트산이에요. 그래서 젖산이 김치에 많이 들어있고요. 발효물질 우리가 먹는 그 요거트나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어요. 포도에 들어있는 산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구경하는 거야. 자, 포도에 들어있는 산은 이름 되게 귀여워. 타타르산이라고 하는 산이 들어있고요. 과일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조금 다릅니다. 그럼 귤, 오렌지 이런 데 들어있는 산들은 우리 아는 애들이죠. 맞아, 시트르산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향을 레몬 뭐 이런 애들이요. 그리고 개미에서도 산이 나와요. 개미가 내놓는 산은 폼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미가 물면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이유가 얘 때문인 거야. 얘 때문에. 근데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개미 너무 크다. 이 개미에서 폼산, 개미산 이거 왜 근데 이름이 폼산이냐면 영어로 얘는 그냥 이것도 듣고 그냥 구경해. 포르믹 애시드거든. 근데 개미의 라틴어 이름이 라틴어까지 간다. 폴미카야. 응. 그래서 개미산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야.
옛날에는 얘를 개미산이라고 배웠어. 나 학교 다닐 때. 요즘에는 원어에 가깝게 읽어요. 홍산. 자, 개미를 먹어봤을까요? 나 근데 어릴 때 개미 먹는 사진이 있다니까. 놀이터에서 이게 되게 통통한 개미 알지? 이게 길이 1cm짜리. 되게 머리 가슴 배 구별되는 애. 걔를 내가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걸 우리 엄마가 사진으로 남긴 게 있어. 우리 엄마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 그거를 딸을 말리지 않고 사진을 찍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내가 잘 봉인해놨어, 그 사진을. 자, 근데 맛이 어땠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먹어봤는데 시큼한 거야. 혓바닥이 막 따끔따끔해. 그래가지고 이 개미를 잔뜩 잡아다가 증류했어요. 개미를 쪄요. 통에다가 개미를 넣고 가열하면 개미 몸에서 수증기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쪄지는 거죠, 정말로. 그러면 그 증기를 다시 액화시켜가지고 또르르 얻는 거 우리 증류한다고 하잖아.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응. 되게 잔인한 인간들. 나중에 인간들 조심해야 돼. 개미가 지구를 지배하게 되는 순간 똑같이 당하게 될 거야. 개미가 복수할 거라고. 니네 다 통에다 넣고 막. 개미 조심해야 알지. 개미 막 밟고 그러지 마. 내가 일바야 잡아먹었으니까. 이씨. 자, 그 다음 금속과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은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금속이랑 반응해가지고 근데 모든 금속이랑 다 반응하진 않아요.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해요. 반응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금, 은, 구리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되게 귀하게 여겼던 거죠. 어쨌든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이런 애들 넣으면 이거 진짜 미친 듯이 반응해요. 나 이거 옛날에 탐구 보고서에 이거 주제로 한 애가 있어가지고 이거 염산에다 넣었더라 우리 다 뒤질 뻔. 그리고 뉴스에 나왔어. 진짜 실제로 이거 실험하다가 폭발해가지고 격렬하게 무슨 기체가 생기니까. 선생님 수소 기체 생기니까. 아니 난 뉴스에 안 나왔어. 난 다행히. 아, 그럼 그 선생님 수업한 게 있어요? 비슷한 수업. 그러니까 이런 걸 실험을 누가 한 거야.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 선생님도 아마 처음 해봤겠지. 나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억이 났는데 진짜 쬐끔 넣었어. 되게 쬐끔 넣고 염산을 묽혀가지고 이거 실험한 다음에 농도 계산하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무식하게 9%짜리에다가 이 아연 덩어리를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랬더니 정말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근데 수소기체가 급격하게 발생하니까 주변에 약간 이렇게 스파크 같은 게 있으면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뉴스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짱 무서워. 자,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그럼 여기 그림 봐봐. 얘들아, 염산에다 집어넣었어. 아까 염산 화학식 뭐였는지 방금 봤는데 생각나? HCl. 염산 HCl이지. 그럼 얘가 물에 들어가면 뭐와 뭘로 나뉘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몇 대 몇으로 나뉘어? 1대1로 나뉘어서 그림에 이렇게 예쁘게 그려놨네요. 자, 우리 연두가 Cl 마이너스고요. 얘네가 Cl 마이너스고 그리고 하얀 동그라미 쪼꼬미들. 자, 우리 요 쪼꼬미들은 H 플러스 수소이온. 얘네는 수소이온. 자, 얘네들이 돌아다니다가 마그네슘에 꽁 하고 부딪혀. 얘네가 돌아다니다가 마그네슘에 띵 하고 부딪히는데 자, 아까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크다 그랬지. 근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다 연결돼 있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건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반응하잖아요. 그게 금속성이었잖아.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만나면 전자를 줘버려요. 그럼 누구한테 줄까요? 딱 보니까 누가 전자를 잘 받는 애 같아.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니까.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니까. 양이온이 받겠지, 양이온이. 그지? 얘가 전자를 띵 받는 거야.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줘버리고 무슨 이온이 돼서 물속으로 빠져나온다? Mg2 플러스가 돼서 빠져나오고. 그 전자를 수소가 받아서 기체가 돼서 바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야? 마그네슘이 녹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녹고 있어.
그리고 무슨 기체가 보글보글 수소 기체 여기다 불 붙이면 빵 터진다고. 실제로 이거 되게 쬐끔씩 해가지고 나 옛날에 불 붙였던 기억도 있거든. 긴 성 이렇게 성냥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불 붙은 거 이렇게 갖다 대면 팍 이렇게 터져요. 자, 그럼 얘네들은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내가 여기다 써볼게. Mg 마그네슘 솔리드. 요 놈이 Mg2 플러스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습니다. 저 스몰 e가 일렉트론이어서 저렇게 쓴 거야. 전자. 우리 그동안은 얘들아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썼지. 전자. 그지? 응. 원래 반응식은 저렇게 써요. 자, 그러면 얘를 누가 득템한다고? 수소이온이 저 전자를 득템한다고 그랬죠. 수소이온이 저 전자를 득템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수소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수소는 수소 원자가 될 거잖아요. 근데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혼자 아니고 이렇게 둘이 붙어 다녀야 안정하죠. 헬륨처럼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놈이서 두 개를 득템해서 H2 기체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럼 이 반응 합쳐볼까요? 반응 마그네슘 하나랑 두 개의 수소이온이 만나서 얘들아 선생님 봐봐. 전자는 내놨는데 다시 흡수했으니까 안 보이지 맞지? 얘는 빼고 Mg는 2 플러스가 되고 수소는 H2 기체가 됐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써.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꼼지락꼼지락 하지 말고 빨리 써. 자, 무슨 이온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니? 염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쌤 봐봐. 여기 봐봐. 여기다가 염화 이온을 이렇게 합쳤으면 어차피 반응 안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얘가 HCl 얘가 MgCl2가 돼서 전체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응한 애들만 써봤어요. 마그네슘이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수소는 전자를 얻어서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산을 넣어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됐나? 네. 자, 넘어가서 123쪽으로 가서 그리고요, 산은 이런 성질이 있어요. 탄산 머시기랑 반응하면 또 반응을 해. 그래서 우리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방해석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보글보글 염산 반응 그 기체 발생 반응해요.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방해석과 석영을 구별하는 데 썼었잖아요. 방해석의 성분이 이거거든요.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이 방해석, 석회석, 대리석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조개 껍데기, 계란 껍데기, 산호도 얘예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해양이 산소화돼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그러면 산호를 녹여요. 그래서 바닷속에 산호가 망가지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탄산 머시기랑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산 수용액은 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온을 내놓죠.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다. 지시하게 색깔 변화인데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리트머스는 붉은색이 되고 메트로렌지 빨간색, BTB는 노란색 이거 중학교 때 배웠지. 페르프탈레이는 염기성에서 붉은색이 되기 때문에 산을 구별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요 식을 한번 볼까요? 요 식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나왔던 5가지 산인데요. 산은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3개, 2개로 이렇게 나눠주실까요? 우리 이거 다음 주에 이거 쓰는 거 시험 보려고. 한글만 있을 거야. 염산, 그럼 HCl,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뉜 이거 다 쓸 수 있게. 알겠지? 질산 한글만 있어. 그럼 HNO3 쓰고 저렇게 이온화 되는 것까지 쓸 수 있게. 자, 내가 얘네를 구별해 놨는데 위에 있는 애들은 스트롱 애시드예요. 항산. 아래에 있는 애들은요. 위크 애시드예요. 약산. 자,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뭘로 나눴을까요? 물에 잘 녹는 거? 먹을 수 있는 거는 앞뒤가 바뀌었어. 약산이니까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거야. 응. 얘네를 나누는 기준은 얘들아 한 번에 수소이온을 몇 개 내놓는가 이런 거 상관없지. 얘도 한 번에 수소이온 2개 내놓고 얘도 2개 내놓으니까 그거랑 상관없고 자 얘네를 나누는 기준은요. 이온화 정도를 가지고 나눠요. 이온화 정도를 가지고 나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네들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 된다 그랬잖아. 근데 강산에 속하는 애들은 물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온화가 됩니다. 염산 분자를 내가 물에다가 100개 녹였어. 그럼 100개 가까이 이온화가 된다고. 근데 밑에 약산은 일부만 이온화를 해. 여기서 이제 질문. 몇 퍼센트면 우리 강산으로 넣을까? 몇 퍼센트 이온화되면? 100개 중에 몇 개 정도 이온화하면? 강산과 약산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50%를 기준으로 하면 49% 너무 억울하지 않겠니? 51% 너무 럭키. 그지? 근데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스케일이 달라요. 얘네는 70, 80, 90% 이온화하는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100개 들어가면 90개는 이런 이온으로 존재하고 10개 정도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요 약산들은요. 0.03%. 막 이래. 그러니까 애초에 스케일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를 뭐 굳이 몇 퍼센트 이상 미만 뭐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를 먹어도 되는 이유는 그래서인 거야. 수소이온을 되게 조금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성이 강하지 않아서 그럼 얘가 강산인지 약산인지 실험으로 어떻게 찾아? 먹어봐요 이러면 안 돼. 더 이상 뭘 먹을 수 없는 혀가 될 수 있어. 먹었는데 신맛이 강해요. 영원히 신맛을 못 느껴. 막 이래. 물 같은 데 넣고 이온이 얼마나 그니까 맞아. 같은 농도로 얘네를 물에다가 녹여. 그리고 이온이 많이 생기는 걸 확인해. 근데 이온이 많이 생기는 건 어떻게 확인해? 전기전도성. 똑같은 농도를 녹였는데 얘는 전기전도성이 굉장히 높고 얘네들은 전류가 약하게 흐르죠.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우리 구경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여기 봐봐. 황산 봐봐. 쩔지? 이렇게 된다고. 설탕에다가 진화황산을 떨어뜨리면 우리 진화황산도 수용액이라고 들었죠. 그죠? 진화황산도 98%라고 했잖아. 그럼 2g의 물과 98g의 황산이니까 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끈적끈적한 진화황산을 뚝뚝뚝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설탕의 고무결합을 다 끊어요. 설탕은 분자식이 C12, H22, 51 이렇게 생긴 분자거든요. 그러면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다 공유결합이겠지. 이걸 황산이 다 끊어요. 다 끊고 물 분자를 11개 만들어내고요. 탄소만 남겨요. 12개. 탄소만 남겨요. 이거 탄소예요. 숯가루가 되는 거예요. 약간 우리 그 탄소가루 어떤 느낌이냐면 캠프파이어 하거나 아니면 숯불에 고기 구워 먹을 때 껌댕이 날라다니지. 검은 가루 같은 거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문지르면 시꺼멓게 붙는 거.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부풀어 올라? 아까 탄소와 물로 분리가 된다 그랬잖아, 설탕이. 근데 이게 온도가 엄청 올라가거든? 그러면서 이 물이 수증기가 돼버렸어. 이 수증기가 빠져나가느라 지금 이렇게 부푼 거야. 얘는 바사사사사사사 탄소입니다. 이런 일이 생겨. 자, 그래서 진화황산은요, 농도가 98%고 무겁고 점성이 큰 무색의 액체인데 수분이 거의 없죠. 2g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온화를 못하기 때문에 뭘 나타내지 않는다? 산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선생님 그럼 안 위험하겠어요? 아니야. 엄청 위험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물 뽑아내는 탈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피부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다 탄소, 수소, 산소들이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접촉하면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탈수작용이 일어납니다. 근데 묽은 황사는 강한 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황사는 다 묽은 황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 튈 때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에다가 황산을 조금씩 넣고 저어가면서 서서히 녹여주는 게 좋습니다. 진한 황산에다 물 부으면요. 열이 너무 많이 나면서 얘가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커져서 진한 황산이 막 튄다고요. 또 질산. 얘네들은 자 질산은 갈색병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왜? 열받거나 빛 받으면 분해되거든요. 분해되거든요. 진한 질산은 갈색병에 넣어서 보관해야 하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이 진한 질산 같은 경우에도 산성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요. 금속이랑 반응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기체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뭐 거기까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그림 보실래요? 이거 강산이야, 약산이야? 이거 강산이야, 약산이야? 이온화 100% 했지? 그지?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우리 지금 다 이온화가 됐지? 강한 산이요? 그럼 약산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 요렇게만 이온화를 한다는 얘기. 이런 애들을 약산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지?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125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염기. 125쪽에 염기. 자, 염기는 수용액에서 이온화를 내서 무슨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부른다, 이번엔. OH-. 네, 수산화 이온.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 먹으면 무슨 맛이 난대요? 쓴맛이요. 근데 이거 이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쓴맛이 나면 다 염기야? 아니야. 야, 단맛 나면 다 설탕이냐? 아니거든. 아니거든. 설탕의 단맛에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포도당, 과당 걔네들도 다 단맛이다. 엿당도 단맛이 나고. 자, 어쨌든 쓴맛이 난다고 해서 연기는 아니지만 연기에 공통적으로 쓴맛이 나는데요. 근데 먹어보면 안 돼. 왜냐하면 뭘 녹이니까요? 단백질을 녹이니까요. 우리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만지면 미끈미끈한 거예요. 그래서 맛보거나 만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또 오해를 해요. 우리 쓰는 비누가 미끈미끈한 것도 이것 때문이야? 거짓말이야.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 비누가 미끈미끈하잖아 얘들아. 막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비누에는 그 미끈미끈한 성분이 따로 들어있어요. 네, 계면활성제 이런 거가 들어있어서 거품나게 하는 성분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미끈미끈한 거지 단백질을 막 빡빡 녹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단백질도 조금 녹이긴 녹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묻은 기름때를 없애주죠. 기름 이외에 다른 것들도요. 자, 그 다음 전기전도성 있겠죠. 그죠? 이온을 만들어내니까요. 지시하게 색깔 변화는요. 리트머스가 푸른색으로 변하고 메트로렌지의 색깔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BTB는 파란색인데 이 하이탑 새끼들 너무 누가 봐도 물감칠한 것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냐? BTB 파란색 진짜 이 색깔이냐? 우리 그 광합성 실험하면서 봤지? 이거 아닌 거 알지? 약간 그 변기 물 내리면 나오는 파란색 그 느낌이지? 그지? 근데 이거 너무 물감이잖아 인간적으로. 페놀프탈레이는 붉은색인데 자 이것보다 좀 더 핑크색을 띄어요. 핫핑크에 가까워요. 니필통의 그 공룡인지 뭔지 그게 딱딱 그런 색깔이야. 그거보다 좀 더 보라색이 살짝 도는. 아무튼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요거 한번 볼래요? 수산화나트륨 이건 쌤이 얘기해 준 적 있지. 수산화나트륨 손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다가 엎었는데 가려워가지고 봤더니 피가 뚝뚝뚝뚝 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처음 듣는 척해도 막 이렇게 가려운 거야 여기가.
얘를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봤더니 빨간색 플러스 펜으로 또또또또 찍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반짝반짝해. 피나는 거야. 피나는 거. 공기 중에 물을 만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잖아.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스스로 녹아. 녹으면 OH-가 생기잖아. 안 녹으면 안 생겨. 안 나눠져. 근데 물에 녹으면 생기잖아요. 그게 내 손에서 생긴 거죠. 염기성. 강한 염기. 그리고 농도가 겁나 높지. 거의 100% 가까운 거 아닙니까? 공기 중에 수분 조금 흡수한 거니까. 그래서 걔가 내 단백질을 녹인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우. 먹거나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자 수산나트륨은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어서 뚜껑 열고 놔두시면 큰일 나요. 애가 이렇게 물에 젖은 것처럼 처덕처덕 변해요. 그리고 약수저로 떠오는 순간 이미 털리지가 않아요. 약수저에 붙어버려. 물 흡수하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을 조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사람 이름 같지 않아? 조해성. 자, 조해성이 있다. 그리고 수산화 칼슘은 밑으로 내려와서 자, 수산화 칼슘은 물에는 잘 녹지 않지만 녹으면 다 이온화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물에 잘 녹는 게 이온화를 잘하니까 강산이에요, 강염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물에는 조금 녹지만 거의 대부분 이온화가 돼. 그러면 강산, 강염기인 겁니다. 자, 얘의 포화 수용액을 뭐라고 부른다? 석회수. 수산화칼슘의 포화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부르고 이 수산화칼슘에 칼슘 이온이 있으니까 이 칼슘 이온이 물에 녹은 탄산이온이랑 반응해가지고 탄산칼슘 만드는데 얘가 흰색 앙금이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필가루거든요. 얘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넘어가셔서 자 얘네도 체크해 주세요. 얘네도 위에 3개 밑에 하나 쪼개. 위에 3개가 대표적인 강염기.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이런 애들. 우리 속 쓰린 거 염산 때문이지. 뱃속에 염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럼 속이 쓰려. 속 쓰린 거 이게 젊은이들 잘 몰라. 밥 오래 안 먹어가지고 뱃속이 후끈후끈한 느낌이 있어. 따끔따끔 아픈 느낌. 이게 막 아우 배 아프고 막 이렇게 뒤틀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후끈한 느낌이 있어. 쌤 되게 성격이 이거 뭐 완만하다고 하지 않잖아 성격은. 되게 무뎌진 거거든요. 원래 진짜 예민 끝판왕이었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빡 받으면 뱃속에서 염산 나오는 느낌이야. 이게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어. 느낌이 나. 근데 막 되게 학원에서 빡치는 일이 있잖아. 그럼 집에 가가지고 막 샤워하다가 머리 감으려고 머리 숙이면 입에서 미액이 뱉어지고 막 이랬어. 이 지경이었는데 그렇게 살면 사람이 죽겠다 싶은 거야. 너무 개복치잖아. 스트레스 받아 염산을 토하고 죽음 막 이런 거잖아. 개복치 뭔지 알지? 상어가 옆을 지나가는데 일어난 뭐 물결에 놀라서 죽음 막 이런 게 개복치거든. 진짜로. 진짜 되게 놀라서 잘 죽는 물고기 있어. 개복치라는데. 너 나 같은 애들이 개복치라고 부르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냥 무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이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시절에 선생님이 달고 살던 그 약이 있어서 겔포스, 게비스콘 뭐 이런 거. 자, 그 속에 이 산을 중화시키는 염기가 들어있어. 근데 이 염산이 강산이니까 강염기로 중화하자 그럼 뒤지는 거지, 그지? 이 산 때문에 단백질이 손상을 입는데 얘까지 손상을 입고 얘네 둘이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하면 열도 나. 막 이래. 그러니까 약한 염기가 들어있어요. 이런 거.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이런 성분들이 제산제의 성분입니다. 약염기 먹어도 되는 거. 단점. 변비를 유발합니다. 자, 또 여기 안 써 있는 애가 하나 있는데요. 암모니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 NH3 이거 암모니아잖아. 야, 염기가 정의가 뭐라고?
물에 녹아서 뭘 내놓는 게 염기라고? 수수산. OH 마이너스. 근데 얘는 O가 없어. 그지? 근데 이게 염기성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얘가 어차피 물에 녹아서 이온화돼야 하는 거잖아요. 물이랑 만나면 물에 녹아서 지걸 내놓는 게 아니라 물이랑 반응을 일으켜요. 이것도 적어. 얘네 둘이 만나면 물한테서 수소를 하나 뜯어와요. 수소 이온을 하나 뜯어와요. 그러면 NH4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 봤는데 암모늄 이온 들어봤지? 그러면 수소 이온을 하나 뜯긴 물은 H 하나 뜯겼으니까 OH가 남았고 플러스가 튀어나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남았겠지. 그래서 물이 OH 마이너스를 만드는 거야. 근데 어쨌든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용액은 염기성이 되겠죠. 암모니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물 때문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암모니아도 약염기여서 벌레 물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 피부에 발라서 중화를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약으로도 써요. 넘어갈까요? 쭈준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뒤에는 이제 어려운 애들이 나올 건데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있지요. 아무튼 그건 다음 주에 말해줄게요. 우선 여기 한번 풀어볼까요? 자, 138쪽에 138쪽에 1번, 2번 두 개요. 방금 우리가 한 내용은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화원에서는 이거에 관한 문제가 없어요. 산이 영어. 근데 굳이 책에서 영어를 안 쓰지. 영어를 안 쓰지. 근데 나 알고 싶어. 찾아봐야겠어. 내가 생각했는데. 무슨 에시드일 텐데. 클로라이드, 염산, 영어로? 맞아. 하이드로클로릭 에시드. 자, 산의 공통적인 성질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묽은 수용액은 산 신맛이 난다. 맞죠? 산은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기가 통한다도 맞고요. 모든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어때요? 모든이 아니에요. 네. 반응성이 큰 금속. 석회에서 탄산칼슘 얘랑 만나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한다. 맞아요.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자, 밑에 2번.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얘네 둘이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있냐면 신맛도 나고요. 금속이랑 반응해서 수소기체도 생기고요. 그리고 탄산염 광물들 뭐 이런 애들이랑 만나서 이산화탄소도 생기고요. 아무튼 그렇잖아. 그건 누구 때문이야? 수소이온 때문이지. 근데 얘네들만의 독특한 성질이 있어. 그건 음이온들 때문이겠지. 그지? 산의 양이온들 때문에 양이온이 공통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납니다. 기억은 맞아요. 산의 정의가 뭐였어? 방금 우리 산의 정의가 뭐였어?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을 내놓는 물질?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리고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게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한 거야. 응. 그래서 염산은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해서 산이 맞죠. 근데 황산은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해서 염기입니까? 산이에요. 그죠? 응. 아레니우스 염기는 OH-를 내놔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운 산염기 정의가 아레니우스의 정의입니다. 두 수용액이 특이성을 가지는 이유는 특이성을 가지는 이유는 음이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죠? 공통성은 H 플러스 때문이고 특이성은 음이온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뒤에 140쪽에 140쪽에 1번, 2번 두 개 다 해주세요. 아직 우리 pH 안 배웠으니까 힌트 드릴게요. pH 작을수록 산성. 모르겠어요. 같이 해볼까요? 1번. 얘들아,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인 거지, 그지? 근데 수소이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H 플러스 감소. 그러면 산성도가 어떻게 됨? 줄어듦. 근데 아까 산성일수록 pH가 작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pH는 증가. pH라는 말 자체는 들어본 적 있지. 그지? 자, 기억 틀려요. 수용액 속의 양이온 수는 줄어든다 이랬는데 얘들아 H 플러스 몇 개가 사라져? 두 개가 사라지면서 ZN2 플러스가 몇 개 만들어져? 한 개 생기죠. 그럼 양이온 수는 감소한 거 맞네요. 어머나 잠깐만. 이게 이렇게 연결되니까 전화가 절로 오는구나. 잠깐만 선생님한테 뭐 받으러 오기로 한 친구가 있어서 이거 빨리 줄게. 문자라니까 이 새끼 전화로 그래. 선생님 전화하면 문자만 했어 이 새끼야. 빨가. 우리 아직 안 끝났어. 빨가. 새끼. 아이 진짜. 문자를 하니까 이 새끼. 자. 탐구 보고서 하면서 맡겨놨던 설탕들이야. 자. 그게 다 설정이에요? 설탕 이외의 대체당들. 자, 묽은 황산 대신 탄산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랬는데 자, 묽은 황산에 H 플러스와 SO4 2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얘 때문인 거죠.
수소기체 생기는 게. 탄산도 H 플러스랑 CO3 2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자 누구 때문에 금속이랑 누가 반응해가지고 수소가 반응해가지고 똑같이 무슨 기체가 만들어진다?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답이 2번. 자, BTB를 떨어뜨렸습니다. BT 일단 얘들아 증류수 산성, 중성, 염기성. 중성. 아세트산은 산성.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인데 여러분 증류수는 이온 만들어 안 만들어? 물 이온 만들어 안 만들어? 이온 없어. 이온 안 만들어. 아세트산, 강산, 약산. 약산. 이거 약산. 아까 식초 성분이라고 그랬죠? 수산화나트륨 강염기, 약염기. 이거 강염기. 여기까지 돼? 자, 그럼 가보자. BTB를 넣었어요. 얘는 중성이니까 색깔 초록색이겠죠? 아세트산 산성이니까 노란색이고요. 수산화나트륨 염기성이니까 파란색일 겁니다. 마그네슘 리본은 누구하고만 반응해? 산이랑만 반응해. 산이랑 반응해가지고 무슨 기체 만들어짐? 수소 기체 만들어짐. 그 다음 전기 전도도를 비교하면 누가 1등? 강염기, 그지?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이 약산, 아세트산. 꼴찌가 증류수. 이렇게 했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가에서 세 용액의 액성을 구별할 수 있다 맞고요. 기포 발생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니은 틀렸고요. 전류는 강산이니까 강염기, 강산 강염기 넣어야 하니까 디귿도 맞네요. 여기까지 다 통합과학 내용입니다. 네. 여기는 다 통합과학입니다. 앞에 동적 평형은 화원이 맞고요. 요 내용은 통합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동적 평형 시험이랑 산염기는 아까 이온화 시키는 거 있지. 그거 외워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건 내용은 안 볼게요. 이것만 외워가지고 오시면 돼요. 숙제를 적어드리죠. 숙제가 많지 않아요? 잠시만요. 알파. 여기 쉬우니까 하이파크 요거 좀 풀어보자. 121, 그 다음에 노트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